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상승세를 다시 계속 타고 있는데 자세하게 보게 되면 코스닥 중소형주가 강세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가 오르면 그다음에 또 중소형주 쪽으로도 충분히 순환매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2차 전지 쪽에서 어떤 오늘 또 충분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과정들이 아마 여타 중소형주 쪽으로도 계속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따른 변화 계속 체크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은 또 삼성전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삼성전자의 투자도 계속 늘어나겠죠. 이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섹터들, 장비 소재줄 쪽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돼서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아직까지 이제 D램, 메모리 쪽이 일단 현재 주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추이를 보게 되면은 솔직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한 7월, 8월, 9월 같은 경우 그래도 주력이라고 하는 8GB 같은 경우 같은 흐름도 3달러대 쪽에서 다시 내려오는 모습들이죠. 낙폭은 상당히 좀 지난번보다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10월 달부터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4분기 실적, 특히 메모리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도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낮죠. 하지만 여기가 내려간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다. 오히려 내년 상반기부터는 또 바뀔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를 좀 더 미리 반영하는 삼성전자 입장 쪽에서는 오히려 좀 강하게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동향을 또 자세하게 보게 되면 PC용 D램도 하락세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일단 무엇보다 언택트 쪽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노트북 또 태블릿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PC용 D램 쪽이 좀 강세를 보였었죠. 그러다가 약간 지금 정체를 보이는 현상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솔직히 그렇게 크게는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서버용 D램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은 4개월째 하락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재고 조정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서버용 쪽에 대한 흐름은 다시 고객사를 중심으로 어떤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낸드 플래시도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시장은 상반기 쪽에 변화를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들에서 이 서버 고객사에 대한 변화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스마트폰 출하량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쪽이 가장 앞으로 내년을 바라봤을 때 모바일 D램 중심으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면 관련된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PC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동향을 봤었을 때 여전히 올해는 그래도 깜짝 성장을 했지만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서버용 같은 경우는 꾸준히 강세를 보일 것이다. 2019년도 이후부터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위축됐다가 오히려 내년은 어떤 2019년도 수준까지 들어올 것이다라는 쪽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만 따로 떼어내서 볼까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스마트폰이 가장 먼저 내년에는 선두로 달릴 것이다라는 출하량 증가와 함께 변화가 나올 것이라는 흐름들과 함께 서버용도 회복세 하지만 PC용은 아직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메모리 쪽은 일단 서버 쪽과 그리고 또 스마트폰 쪽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 또 두 번째 역점 사업을 두고 있는 비메모리 쪽에 대한 동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비메모리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은 TSMC가 거의 대만의 TSMC가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격차를 삼성전자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TSMC가 너무 바쁩니다. 애플하고도 협력을 맺고 있고 또 다른 엔비디아 쪽도 같이 여기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과정에 수주를 받고 싶어도 다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삼성전자 쪽으로 오히려 수주 확대가 늘어나는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또 인텔이 오히려 어떤 TSMC와의 손을 못 잡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손을 잡는 기회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수주 기회는 더 늘어나고 있다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쪽에서 오히려 비메모리 반도체가 실적을 견인할 가능성들 4분기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도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메모리 관련된 쪽에 대한 섹터들은 계속 공부를 하고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대한 수혜를 보는 쪽은 분명히 앞으로의 성장성은 메모리 쪽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높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관련된 쪽의 시스템 쪽이나 파운드리 어떤 생산 관련된 쪽도 계속 육성을 할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다는 쪽이 삼성전자에 대한 변화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 현황을 보게 되면 2019년도에 처음으로 2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이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게는 한 25%대까지 넘어가도
앞으로의 변화는 적어도 한 30-40%대까지는 비메모리 쪽이 이어가기 시작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변화를 충분히 삼성전자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이죠. 특히 중요하게 봐야 될 삼성전자의 전략 중에 하나가 2030 전략 다 아시는 쪽이죠. 그래서 2020년도 반도체 투자도 한 28조 9천억, 역대 최고치로 작년 대비해서 24% 이상 증가를 시켰는데 내년도 이 이상으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게 되면은 어떤 투자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 관련된 쪽의 장비 소재주는 여전히 기회가 높다는 쪽도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메모리 쪽에서 세계 1위를 하겠다. 2030이면 앞으로 이제 10년 남은 상황들인데 그럼 여기서 박차를 더 가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아마 이 파운드리 관련된 쪽, 이 비메모리 매출 쪽에서 50% 정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쪽을 키우겠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최근에 수주한 동향을 보게 되면 IBM이라든가 엔비디아 쪽 그리고 퀄컴 웬만한 중요한 어떤 글로벌 기업들의 수주를 지금 계속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어떤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또 하나 시스템 관련된 쪽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AP 쪽이죠. 이제 삼성전자도 자체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앞서 잠깐 보셨던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쪽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과 함께 또 지금 주력을 삼는 게 이미지 센서죠. 지금은 소니가 시장에서 대세를 잡고 있는데 이쪽도 계속 뺏어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디스플레이 구동칩이라고 하는 DDI 그리고 전력 반도체 PMIC 이쪽도 계속 주력을 삼으면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쪽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변화들도 계속 눈여겨보면서 관련된 쪽에 이어지는 어떤 낙수 효과를 보는 종목들도 충분히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관련주 대표적으로 반도체 장비주와 소재주에 대한 실적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여겨볼 게 이 장비주와 소재주는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들 특히 실적의 변화를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업황에 따라서 장비주들은 어떤 업황이 좋아서 투자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장비주들은 단기적으로 실적이 좋아도 이 부분이 또 업황에 따라서 안 좋게 되면은 실적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하지만 소재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시장이 업황이 좀 위축돼도 여전히 반도체는 생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재 관련된 쪽은 꾸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인트를 삼아서 지금 앞으로 성장할 부분이다라는 쪽에 장비주를 맞추게 되면은 아마 장비 쪽에서도 오히려 비메모리 관련된 쪽에 대한 장비가 훨씬 더 앞으로 변화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는 업체들이 훨씬 좋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난 반도체 쪽에서 꾸준함을 택하겠어라고 하게 되면 소재 쪽이 당연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원익 IPS 올해 실적은 약간 기저효과와 함께 좀 좋았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도 여전히 성장합니다. 그런 쪽에서의 변화라든가 유진테크 올해는 별로였는데 내년은 강하게 성장할 걸로 예고되고 있고요. 네페스도 마찬가지로 올해 일회적인 부분에 부진이 있다고 하게 되면 내년에 빠른 성장이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실적의 부침은 상당히 좀 큽니다만 내년에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회복한다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비주들도 벌써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쪽에 대한 시각들도 같이 보시면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소재 쪽은 여전히 좋습니다. 올해도 좋고 내년도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주가가 일단 꾸준하게 오히려 장비주보다 안정적으로 좀 올라왔죠. 그런 쪽에 대한 변화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추세적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일단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 주목해봐야 될 쪽은 일단 비메모리 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쪽에 시스템 반도 쪽에서 테스트를 주력하고 있는 테스나 같은 경우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먼저 한번 픽을 해봤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주 고객인데 일단 지금 삼성전자에서 많이 키우고 있는 이미지 센서 앞서 보셨던 CIS 쪽에 대해서 테스트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대부분의 테스트를 다 하는 업체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육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 요인들이 높겠죠. 그런 쪽에서 올해 40% 이상 실적이 증가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내년은 오히려 80% 이상 증가한 620억대까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당연히 전고점을 돌파하는 걸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55,000원대, 손절가는 41,000원대로 대응하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지난번에 잠깐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심텍입니다. 일단 PCB가 주력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삼성전자 낸드 투자도 메모리 쪽에서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수혜를 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새로운 다음 부분들 DDR 쪽이라든가 서버용 메모리 모듈 쪽에서의 변화들도 계속 체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흑자 전환 좀 강하게 했고요. 내년도 영업이익이 1,200대로 20% 이상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최근에 좀 부진했다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런 부분들이 놓치지 말고 보시는 게 좋겠다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한 단계 올린 24,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대로 대응하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반도체 전략들과 함께 그래도 역점적인 비메모리 쪽 놓치지 말자라는 쪽에서 충분히 낙수 효과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 비메모리 관련주들 계속 확인하시면서 이에 따른 실적 흐름들도 점검하면서 추세적인 흐름들 맞춰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